14세기 중세 유럽 인구의 3명 중 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죽은 것과 같은데요.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흑사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알아볼까요? 흑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법들이 있었는데 우선 귀족들은 감염된 지역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몇몇 지역들은 자가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합리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밖에도 충격적인 치료법 또한 행해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동물을 이용한 치료법. 가장 유명한 치료법으로 영국의 의사가 발명한 미케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의 몸에 털을 뽑은 건강한 닭을 문지르는 방법이었죠. 닭이 아프게 되면 병이 환자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닭이 병을 옮게 되면 닭을 씻겨 다시 환자의 몸에 문지르곤 했습니다. 이 과정은 닭이나 환자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반복되었죠. 죽은 뱀을 잘라 환자의 몸에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이었고 병도 곧 악한 것이기에 악한 병을 더 악한 것으로 물리치겠다는 생각이었죠. 심지어 유니콘의 뿔을 갈아 물에 타 마셨다고도 하는데요. 대체 그들이 잡은 유니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오염된 피를 뽑는 방법과 약물치료. 오염된 피를 뽑는 것은 중세시대의 모든 질병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치료법이었는데요. 그들은 나쁜 피가 병을 일으키고 좋은 피가 몸에 있어야 건강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선호되던 방법은 거머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거머리들을 환자의 몸에 올려놓아서 거머리들이 환자의 나쁜 피들을 빨아마시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거머리 수집가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직이었고 따라서 이 치료법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는데요. 바로 칼로 피부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당연히 마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환자의 고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의사들은 또한 꽃의 뿌리, 나무의 진액, 허브에다가 핵심 재료인 인간의 똥을 섞은 크림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똥크림을 흑사병 환자의 염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붕대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환자들은 붓기가 사라지더라도 그들은 이 크림 때문에 더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다네요. 이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오줌으로 목욕을 하고 오줌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끗한 오줌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인지 의사들은 오줌 수집가들에게 깨끗한 오줌을 비싼 값을 주고 사왔다고 하네요. 부자들을 위한 치료법으로는 붓은 에메랄드를 섭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에메랄드를 갈아 가루 형태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음식 혹은 물에 섞어서 먹였습니다. 에메랄드가 워낙 값비싼 보석이다 보니 돈이 없는 이들은 에메랄드를 약으로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메랄드를 사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약으로 먹었을까요? 바로 수은과 비소였습니다. 그것들은 흑사병보다 환자들을 빠르게 죽였죠.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방법. 흔히 알려진 것처럼 대다수의 중세 유럽인들은 가톨릭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 유럽인들은 흑사병 또한 종교와 연결시켜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은 흑사병이 죄를 많이 지은 자신에게 신이 내린 벌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했어요. 그 외에도 기도, 찬송가 부르기, 부적 등 종교적인 방법으로 흑사병을 극복해내고자 했는데요.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행렬에 참가하는 것도 흑사병이 낫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사는 도시에 돌아가면서 흑사병을 더 옮겼다고 하네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자축하며 파티를 벌였는데요. 그들 중에도 흑사병 보균자들이 섞여 있었죠.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현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이죠?